문제로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종을 치는데 급하게 풀이를 하느라 좀 풀이 내용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풀이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x는 1 플러스 a 제곱분의 2a, a가 양수일 때 1 플러스 x의 루트를 씌우고 1 마이너스 x의 루트를 씌운 것들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정리하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만들라라는 거겠죠. 이랬을 때 친구들이 필기를 할 때 애초에 x 자리에다가 얘를 그냥 집어넣고 식을 전부 다 써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식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x의 루트를 쓰고 있는 것, 1 마이너스 x의 루트를 쓰고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될 거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집어넣는 게 더 간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x라는 놈은 제가 분수식이니까 1 플러스 a 제곱분에 자, 원래는 2a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을 더해줬으니까 통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a 제곱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x는 반대로 1 플러스 a 제곱분의 a 제곱이랑 플러스 1은 똑같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x 때문에 이게 2a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모는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 보이지만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얘는 이 자체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루트를 쓰고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된 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모는 어차피 달라질 게 없다. 맞나? 예. 대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나서 분자를 볼 건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오죠.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넘어갔었어요. a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a가 0 이상이면 부호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값이 a로 나올 것이고 a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음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봐. 마이너스 2가 제곱이 되면 4 거기다 다시 루트를 씌우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요 속에 들어갔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다라고 해야지 음수인 a의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통틀어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절대값 a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절대값 a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분모도 마찬가지로 루트 1 플러스 a 제곱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과 같구나 이렇게. 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분모가 어떻대? 1 플러스 a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걸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을 곱해줬다라고 하면 분모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즉 번분수의 꼴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의 형태로 바로 쓰면 돼요. a 플러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지. 자, 이래 놓고 나면 어차피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플러스 1에 절대값을 씌운 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a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양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a의 값이 1보다 작아지게 돼버리면 은 a 빼기 1의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보통은 a가 1보다 클 때, a가 1이 될 때, 1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호가 바뀐다랑 바뀌지 않는다로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0도 부호가 없으니까 굳이 바뀐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a가 1 이상일 때와 a가
0보다는 애초에 크다고 했지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1 이상일 땐 부호가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벗겨져도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1이 없어지고 2A분의 분자도 그대로 나오지만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없어지면서 숫자 2. 그래서 얘는 A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 1을 따로 해주게 되면 답이 다르잖아요. 왜? A가 1일 때를 따로 봐주게 되면 어차피 0, 0이고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럼 A분의 1이 아니야. 1이잖아요. 그런데는 바본 거죠. 왜? A가 1일 때 답이 1이라는 건 어차피 이 속에 1 이상일 때라고 하더라도 A가 1이니까 1이라는 답으로 도출되겠죠. 그래서 따로 둘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부호가 바뀌게 될 거니까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래서 분모가 2가 돼요. 반면에 분자는 부호가 바뀌었는데 얘 때문에 다시 바뀌겠지. 그래서 2A.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1이 되는데 얘 때문에 다시 바뀌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결과가 나와주게 되겠습니다. 저 언뜻 봐도 59번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 나죠. 원래 X가 A에 대한 식인데 X에 대한 식을 갖다가 A로 표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X-2랑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식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미리 만들어 놓고 대입한 이후에 뭐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자 이겁니다. 자, 먼저 X 빼기 2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루트 X를 다시 자, 연습 문제 6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X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다. 그리고 나서 X에 대한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럼 X-2랑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를 갖다가 어떤 모양이 될 건지 미리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서 59번 때 했던 것처럼 풀어보도록 하죠. 자, X 빼기 2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조건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X가 A 플러스 2이 곱해 2배니까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1이다. 생각보다 되게 이쁜 식이 나올 것 같네요. X-2라는 놈은 A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있는 X-2의 자리에 A 플러스 A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될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는 살짝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양변을 제곱만 해주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상수항만 넘긴 형태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2이 곱해 2배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4를 넘겨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는 어떤 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루트를 쓰고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실은 A 빼기 A분의 1을 제곱한 거랑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방금 전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때처럼 절대값 A 빼기 A분의 1이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대입을 해볼 겁니다. 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A분의 1 A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 A 빼기 A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나면 먼저 절대값이 있다는 건 범위에 따라서 식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범위가 따로 나온 게 없잖아 이 문제에서는. 맞나? 예. 여러분의 대답이 없으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일단 A가 루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말해줄 필요 없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되는데 분모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0도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굳이 말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서 A의 범위를 우리가 알았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어떨 때 0보다 커지냐? A 값이 1보다 클 때 커진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예, 어색해. 얘도 답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A의 값이 부호가 바뀌지 않을 때부터 하면 1보다 1일 때는 0이니까 부호 바뀌는 거 없네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A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부호가 안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얘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A가 A를 없애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이 되면서 분모가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 즉 A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분자는 부호가 안 바뀌고 나오면 A분의 1이 없어지면서 A만 2개, 그래서 2A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번분수의 꼴이죠.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고 2를 나눠주게 되면 A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이제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A 빼기 A분의 1의 부호가 계산하고 나면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죠. 그래서 분모가 이번에는 2A가 된다. 분자 말에 뭐에? A분의 1이 2개니까 A분의 2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번분수 꼴이니까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고 2를 약분해주게 되면 A 제곱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미 뭐 충분히 간단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식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선생님 오타 같아요. 얘는 루트를 쓰고 있는데 얘는 루트를 안 쓰고 있어요. 이상해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정말 얘가 오타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식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루트 m 빼기 a가 있고 그냥 m 빼기 a가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m 플러스 a는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지. 마이너스를 묶어주게 되면 m 빼기 a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루트의 a분의 m 빼기 a 통분해주자 이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애도 루트의 a분의 m 플러스 a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이 번복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루트의 m 빼기 a도 있고 루트 m 플러스 a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얘를 계속해서 막 통분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할 거예요? 아니지. 뭐다? 치환을 해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풀자. 그러면 자, 누구를 어떻게 치환을 할 것인가? 루트 m 빼기 a를 p로 볼 거. 루트 m 플러스 a를 q로 볼 거예요. 그래주고 놨더니 자,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보고 있냐 우리가 이거를 p 플러스 q분의 p가 되겠네요. 뒤에 있는 거 얘가 pq 곱한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래서 더하기 pq.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p를 그냥 넣고 싶은데 루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p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분모가 루트 A 똑같으니까 얘들들이 곱해서 그냥 루트 A의 제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줘 버릴 건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에서 절대값 A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분모가 A분의 분자는 P랑 Q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원래 문제보다는 조금 간단해졌죠. 그러면 쌤 이미 충분히 간단하게 나타냈어요 라고 답을 내면 어떻게 된다? 틀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셔서요, 일단 가운데 있는 놈부터 봅시다. 가운데 있는 놈을 딱 봤더니 뭘 하고 싶다? P로 약분을 해주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려줍니다. 그래주고 나면 분모가 뭐가 되죠? Q-P가 돼요. 분의 P 하나 달랑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P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로 묶어주고 나면 앞에 있는 애는 P 플러스 Q 플러스 P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게 Q 마이너스 P니까 Q 플러스 P분의 1과 Q 마이너스 P분의 1과 맨 마지막에 너는 쓰자. A분의 Q다 이렇게 해주면
하면 되겠네. 그러고 나면 요놈 둘만 통분이 된다 이 말이야. 통분을 해주게 되면 Q제곱 빼기 P제곱 분의 분자가 뭐가 돼? 분자가 Q 마이너스 P, Q 플러스 P니까 P 보고 반대니까 날아가고 2Q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쯤 돼서 여기로 옵니다. Q제곱에서 P제곱을 빼줬대요. 그럼 루트가 날아가고 나서 M이 날아가고 나서 A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왔으니까 2A가 되겠지. 그럼 분모가 2A인데 분자가 2Q야. 이거 뭐야? A분의 Q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봤죠?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마이너스 A분의 Q가 있으니까 A분의 Q 빼기 마이너스 A분의 Q.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죠. 정리하세요. 자, 무리수 파트 마지막 문제 62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 속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세제곱근 2 빼기 1분의 1 플러스 세제곱근 2의 전체 루트. 난리 났죠, 그죠? 얘가 어떤 애인지도 사실 모르겠어. 너무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루트를 쓰고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정수 x는 뭐 하는 놈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해줄게요. 이게 지금 세제곱근을 쓰고 있는 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유리화를 해주는 게 유리하겠죠. 재미없다고 욕하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저는 세제곱근 2를 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일단 치환을 해줄게요. 아주 귀엽고 간단하게. 이렇게 놔버릴게요. 자, 그러고 나면 보자. A 빼기 1 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분모가 아주 간단해지기 위해서는 A를 세제곱하면 2가 되니까 A 세제곱 빼기 1이 분모가 되면 좋겠지.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1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했겠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을 곱해줬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얘가 공교롭게도 1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 거야. 맞나? 그런데 뒤에서 플러스 A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덩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뒤에서 플러스 A가 나 너랑 더해지고 싶어. 그럼 더해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즉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의 루트에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된다고 우리 앞에 문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맞나? 그런데 세제곱근 A라는 것도 결국은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뭐냐?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뭡니까?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도 양수는 양수죠. 음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됩니까? 음수를 세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 거야. 그럼 거기다 1 더해서 양수죠. 그래서 별 고민 없이 A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돼요. 얘가 세제곱근 2에다가 1을 더한 놈인데 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1을 세제곱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큰 애가 맞는 거죠. 1점 몇이겠지. 왜?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니까. 맞아? 그런데 얘가 가까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에 더 가까울지 2에 더 가까울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이건 당연하잖아요, 너무. 그렇지 않나?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는 1점 몇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1에 더 가깝다, 2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좀 더 그 범위를 좁게 만들어야겠지. 그러면은 반올림을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1.5면은 이제 2라고 얘기를 하죠. 반올림을 했을 때. 그래서 이 가운데를 퉁 자르는 범위를 찾아줄 건데 뭐냐면, 자, 가까운 정수할 때는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범위를 좁혀놓고 나서 그 가운데를 툭 잘라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 1.5를 세제곱을 해보는 거지. 됐나요? 1.5를 세제곱을 해본다. 선생님은 또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죠. 3.75가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진짠가? 진짠가? 예, 틀렸네요.
3.375. 웃지 마라. 다 보인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375한테다가 세제곱근을 씌워준 게 얘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숫자고 얘가 1.5라는 숫자인데 얘가 1.5보다 더 작다 이거야. 그러니까 1점 몇이 나는데 1한테 더 가깝다는 거지. 걔한테 또 1을 더 해줬어. 그래서 얘는 2점 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더 가까운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고 1.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1에 더 가깝다. 그래서 얘는 2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x는 2다라는 거죠.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3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루트를 씌웠고요. 3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봤는데 이 루트 이중근호 기억나죠? 그죠? 얘는 a 곱하기 b, 얘는 a 플러스 b다라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굳이 증명 필요 없죠? 이거 증명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정석 다시 보세요. 이러고 나서 최종 답은 좀 더 이쁘게 유리화해주면 분모는 2 빼기 1, 즉 1이 될 거고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 올라가면서 제곱이 됐을 때 3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세요. 자, 63번부터는 우리가 대단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전부 다 식의 계산, 인수분해를 하고 뭐 이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성립하기 위한 식을 찾아주는, 식을 또 가공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대단원 이름이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주로 하게 될까요? 자, 해를 구한다. 이걸 방정식을 푼다랑 같은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식 자체는 우리가 1단원에서 다뤘던 것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를 구한다, 거기에 집중을 좀 더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생긴 건 되게 복잡하게 생겼긴 한데 주요한 미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될 때 그 x에 들어간 숫자를 해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k가 들어있기는 하나 k에 대한 식이 아니라 x에 대한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k에 대해서는 2차식이지만 x에 대해서는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몇 차 방정식이냐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1차 방정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별로 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정리를 하고 보면 k제곱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2xk니까 넘어왔을 때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k 마이너스 1. 그러면 x 앞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했을 때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1의 x.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히 k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그냥 우리 간단하게 식만 툭 구하고 선생님 그러면 x는 k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요. 해봐라. AX는 B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0이고 B가 0이어 버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어 버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A가 0이 아니어버리면 B는 0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X는 B, A분의 B. 이렇게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우리가 올드한 문제거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무수히 많다는 부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x 플러스 2y는 3이다라고 할 때 해를 하나로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x 플러스 2y는 3이다라고 했는데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0,0도 해요.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것도 해요. 이게 아닌 거야. 얘를 만족하는 애는
제한적이긴 하나 우리가 몇 개다라고 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무제한하게 개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해의 개수를 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해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해가 없다. 불능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능자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지. 맞나요? 그래서 뭐 해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부정이다 불능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먼저 외워두는데, 뭐 보통 문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설명하다 보면은 이 단어를 쓰게 될 거야.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K1이라는 숫자는 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K1은 누가 봐도 1이고 K2는 얘가 해를 구할 수 없게, 해가 없게 만드는 숫자다.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봐버리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64번 문제는 방정식이 두 개 있고 한 방정식에서 해를 두 개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이니까 큰 거는 R, 그다음 다른 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한 다음에 작은 걸 S, 그래서 R 빼기 S를 구해라라는 뭐 되게 간단한 문제.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다만 개수가 조금 사이즈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뭐 저는 여기서 보면 1997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놈을 보니까 1997에서 1 뺀 거, 1 더한 거, 1 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때는 약간 그 값들의 가운데 있는 값 이런 걸 치환을 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a 제곱 x 제곱. 먼저 let 1997을 a로 두겠다. 뭐 잠깐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이게 1997년도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가운데 개수는 가급적이면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이게 a 빼기 1, a 플러스 1이었으니까 전개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속으로 끌고 들어왔을 거니까 1 빼기 a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상수항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무 쉬워졌지? 왜? a 제곱 1, 1 마일 요렇게 하면 그냥 풀리잖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라는 해가 있을 거고 1이라는 해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양수가 더 크겠지. 이게 스몰 r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거는 솔직히 뭐 굳이 치환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얘도 문명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어렵다. 우와, 어렵다. 겁나 어렵다. 됐죠,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98이라는 소리겠죠. or 1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더 작으니까 s가 될 거예요. 그래서 r-s가 뭐냐? 네. a 플러스 2네요. 1999가 되겠어요. 4차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4차 방정식이면 조리제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도 넣어봐도 0 안 되고 마이너스 1로도 0 안 돼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방정식은 애초에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없는 식입니까? 아니죠. 얘는 이름이 뭡니까? 복 2차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복 2차식은 사자성어 기억나죠? 나 3조 안 봤다고 까먹은 거 아니죠? 뭐죠? 나 혼자 있으니까 이거 대답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죽겠네. 완제합차. 맞나? 완제합차. 그래서 완전제 공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얘들 두 개 가지고. 보통 두 개 다 해놓고 쓰겠지만 우리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갈 겁니다. x제곱 빼기 1의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가운데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으니까 빼기 2x의 제곱이 있는 것과 같다. 완전제 공식을 만들었더니 합차가 나왔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는 0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왜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얘가 보세요. 이게 뭐 정수 계수로 인수분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담백하니 짝수 공식 다 할 줄 알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에서 1을 더해서 2 or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에서 1을 더해서 2 이렇게 주면 4차 방정식에 4개의 해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 당연히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전개해서 어떤 숫자 집어넣을까 뭐 고민하다가 조립제법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별로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스킬을 좀 주려고 해요. 방정식이 차수가 높을 때는 필기가 정갈하게 나올수록 사실 답으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거든. 그 다음 개수가 좀 가벼워야 우리가 뭐 대충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당연히 정수인 개수로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 구조를 짜지 않았을까라고 믿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기엔 여기는 84나 이런 숫자는 좀 크게 느껴지죠. 우리가 보통 때 만나는 그런 개수들보다. 그래서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또 하나 기대가 좀 무너진 게 있죠. 보통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나왔으면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와서 요만큼을 t로 치환을 해서 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요 문제는 그렇게도 안 된 거지. 맞나요? 자,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스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개수의 평균을 잡으세요. 마이너스 3x, 7x. 그럼 얘들 둘이 평균이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4x니까 2x가 가운데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상수항도 2랑 12니까 평균을 잡으세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에 좀 7이 되죠.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앞에 있는 괄호는 누가 봐도 a에서 5x를 빼고 5를 뺀 거죠. 얘는 5x를 더해주고 5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5x 플러스 5 얘를 갖다가 뭐 b다라고 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식이 a 빼기 b, a 플러스 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런 결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억지로 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a 제곱을 뭐 간단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환을 해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요, a라는 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두 번째 치환이 한 번 더 들어갈 거거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러고 나서 뒤에 플러스 6이 붙어버려요. 얘는 5의 x 플러스 1. 자, 여기서 공통인 부분이 보이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서 이번에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자, 그 다음 b의 제곱이니까 25t의 제곱.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개한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t의 4제곱에 플러스 12t 제곱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13t 제곱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6은 84다. 이렇게 봐주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84까지 넘겼을 때 t의 4제곱 마이너스 13t 제곱에 얼마 됩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2? 맞나? 맞나요? 아닌데. 나 계산이 안 되냐. 원래 여러분들 있을 때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계산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어색하고 똥청이가 될 것 같네요. 자, 저기다가 빼주시면은 8, 4. 이번엔 안 틀렸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다음부터 인수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6이랑 16 곱하기 3이니까 맞죠? t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사실 원래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할 때는 해가 전부 다 이제 실수 범위 안에서 실근만 뽑아내게 되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3을 보고 나면 제곱수에다 3되는데 어떻게 0이 되고 얘는 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 과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근까지 구해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나? 즉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5 or 3 이렇게 뭐 간단하고 이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이상해요 라고 하겠지만 더 간단하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방식으로 풀이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얘는 딱 보면은 이제 x제곱이랑 6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x제곱 플러스 6을 t로 치환해서 풀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가운데 있는 차이 나는 놈들의 평균, 그러니까 12x 나누기 2니까 6x가 들어간 상태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을 a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x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러면 a 빼기 x랑 a 플러스 x 빼기 3x 제곱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다. 어머 이거 뭐야? 합차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a 플러스 2x a 마이너스 2x니까 a 플러스 2x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2x 했을 때 플러스 4x 플러스 6 그러면 따라서 x는 짝수 공식 쓰셔야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6 땡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6 2i 이렇게 해주면 실근 2개, 허근 2개 해다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늘 하는 조립제법 안 까먹고 있나? 뭐 이거를 보는 문제인데요. 조립제법 할 때 선생님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 차례대로 넣다 보면 답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최고차의 개수는 분모로, 상수항은 분자로 올려서 2의 약수분의 6의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부호는 바꿔가면서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뭘 집어넣을지 미리 견적 내는 게 더 쉬워요. 자, 2분의 6 생각하시면은 3이니까요. 풀마 1, 풀마 3. 그 다음에 약분 안 되는 애 누가 있어요? 풀마 2분의 1, 풀마 2분의 3. 그 다음 풀마 6이 있네요. 바보 될 뻔했네. 풀마 2도 있죠? 이 정도 하면 됐죠, 그죠? 네, 뭐 요거 차례대로 집어넣다 보면 답이 나온다. 뭐 이게 이 문제 핵심 포인트고요. 일단 얘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됩니다. 그 3차라서 한 번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에 마이너스 4에 5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에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누가 봐도 얘는 2x에 2, 1, 마일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네요.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3 됐죠. x는 마이너스 2 or 마이너스 3 or 2분의 1이다. 충분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풀어주는 문제들 중에서 66번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중3들한테 풀으라고 해도 사실 빠른 시간 안에 풀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직접 내가 먼저 풀어봐야지 했는데 죽어도 못 풀어서 나 선생님 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사실 실전에서 나오기에도 조금 짓궂은 문제라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4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그 해들의 절대값을 전부 다 더해줬더니 뭐 이런 숫자가 나온다. A, B, C, D는 전부 다 이제 뭐 루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했을 때 이제 만들어진 숫자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이까지 하고 나면 얘를 못 구할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제 뭐 얘를 구하면 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되게 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8, 맨 앞에 1. 개수들이 다 정수야. 개수들이 다 정수라는 거는 무턱대고 얘들이 막 켤레 숫자가 아니고, 켤레 숫자가 아닌 상태로 막 이런 루트 2 나왔다, 루트 3 나왔다, 이런 게 막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깔끔한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나와줘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개수들이.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뭐,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욕하지 마세요. x-1에 제곱을 이 안에서 봤어요. 네 제곱을 이 안에서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집어넣어서 0 될 리가 없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애초에 저기 1 집어넣어서 0 뭐 됩니까? 절대 안 되지. 그죠? 근데 x-1의 4제곱을 저 안에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바꾸기는 할 건데, 바꿨을 때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 생각을 해줬을 때는 좀 무언가 우리가 이 식을 전개해서 이 식이 나오기 전에 형태를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놈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떤 애인지 잘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선생님 4제곱 한다 해놓고 왜 제곱했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x 4제곱에 2 곱해 2배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 얘들 둘이 곱해서 2배가 있고 얘 혼자 제곱한 게 있으니까 6x 제곱. 쌤 거짓말 했네요.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나서 요거 제곱했고 이거 제곱 여기 들어갔고 요거 제곱 아직 안 나왔고 얘들 둘이 곱한 거 들어갔고 얘들 둘이 곱한 거 아직 안 나왔네요. 마이너스 4x. 그럼 얘들 둘이 곱해서 2배 여기 들어갔으니까 상수항 1 이렇게 됐습니다. 형 원래 있는 식이랑 다른데요? 좀 거짓말쟁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뭐가 부족한지 한번 봐봐. 부족한 애만 찾아보자고. 마이너스 4x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10x 제곱을 해주면 원래 거랑 똑같아지고요. 그럼 플러스 16x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20x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짝 삐꾸나죠, 그죠? 마이너스 9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원래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능령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다 왔을 때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 와서도 아직 감이 없으면 진짜 당신은 정말 대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배우셔야 돼요. 왜? 얘랑 얘 보고 나서 안 와요, 얘? 둘이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안 옵니까? 근데 여기서 삐꾸가 나죠. 쌤, 근데 이거 마이너스 10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어. 얘를 마이너스 10 플러스 1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준식이 처음에 x 빼기 1에 4제곱
그럼 여기서 이까지를 마이너스 10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형태가 아직 뭐 답이 시원하게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좀 간단해졌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잖아. 이 정도면 예, 타협하세요. 예. 그러면 얘를 t라고 둘게요. 그러면 t는 바로 가셔야 돼요. 짝수 공식 쓰시면 뭐야? 이 t제곱이고 t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또 이거 바로 하면은 왜 그렇게 돼요? 이럴 거니까.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1은 0이야. 이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는 짝수 공식 쓰면 5 플러스 마이너스 25 빼기 1이죠? 24. 24가 어떤 숫자입니까? 24가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64, 24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t가 x-1의 제곱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이제 끝났습니다. 감 오시나요? 요까지 뭐 여러분 힘으로는 죽어도 못 왔을 거고 선생님 풀이 따라 요까지 이해됐다 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졸로 가는 길에 안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쉽게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제곱을 없애주면 양변 루트를 씌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숫자까지 넘어가는 거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선생님, 이게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이중근을 쓰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걸 못 푸냐 이거야. 3, 2 얘는 3, 2 더한 거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러분 조심 잘해야 됩니다. 이놈이 어떤 식으로 벗겨져 나올 거냐라고 하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지요. 됐나요?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선생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그냥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하기 더하기일 때 하나, 더하기 빼기일 때 하나, 빼기 더하기일 때 하나, 빼기 빼기일 때 하나 이렇게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4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작업입니다.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라는 해가 있을 거고요.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해가 있을 거고요.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라는 해가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의 합이잖아요. 다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함정이거든.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게 되게 쉬워요. 그냥 양수입니다. 근데 얘는 1 더하기 1.몇에서 1.몇을 뺐으니까 이거 양수, 얘도 양수. 근데 얘가 음수인 거죠. 얘를 부호로 바꿔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얘를 더해주게 되면 요거는 쭈루룩 그냥 같아요. 근데 얘가 부호가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2. 그 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 하나 남아있었는데 얘가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3. 루트 2 빼기 루트 2 플러스 루트니까 루트 2 하나 남았는데 얘가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답이기 때문에 A, B, D는 2, 2, 2니까 8이 되고 C 왜 CF죠? 오답니다 여러분. 2예요 2. 여러분 알고 있었죠? 나만 몰랐죠? 나 진짜 몰랐어요. 이까지 안 하니까 문제 풀 때는. 이게 뭐 그래서 아무튼 3, 2, 6 그러니까 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 문제는 단어 하나만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은 생소한 단어 하나만 있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삼중근일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 우리 다 예상할 수 있죠? 3차 방정식인데 삼중근일에.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A에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 1이 3번 중복됐으니까 삼중근인 거예요. 그럼 얘 전개는 ax 세제곱 여기서 모르면 혼난다. 마이너스 3a의 x 제곱 플러스 3a의 x 마이너스 a는 0이다. 맞아요. 그러고 나면
요거랑 같아야 되네요.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다. 어려워. 근데 요거랑 같아야 되네요. b도 같다. 그래서 답이 2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68번 문제도 67번만큼 쉬운데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여러분이 고등수학이랑 같이 나간다고 염두를 안 했나 봐요. 이거 다 뭔지 알죠? 상반방정식입니다. 상반방정식은 꽤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는 첫 중간고사에 되게 단골 출제 문제죠. 자, 상반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 개수가 좌우 대칭이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도 좌우 대칭일 경우에는 뭐 똑같이 풀면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풀이법이랑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무조건 0 되거든. 그래서 조립제법 한번 하고 이 방법으로 하면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얘를 t로 취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우 대칭이니까 x에 0이 들어갔을 때 1은 0이 되니까 x가 절대 0이 아니죠. 요거를 한 번쯤 곱씹어 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x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0일지도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근데 또 x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또 0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양변을 나누기 x제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x제곱 있고 얘가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2x분의 1이니까 2에 x 더하기 x분의 1. t 나왔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상수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흥분돼가지고, t 이거는 t 제곱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왜? 얘가 t고,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요. 맞냐? 따라서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가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x 플러스 x분의 1이 t잖아.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6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거든요. 정리하고 넘어가요. 자, 69번은 쉬운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 우리한테는 되게 쉬워요. 왜? 정석 시간에 이 유형을 다뤘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건 이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4x는 8을 만족시킬 때 x 7제곱 플러스 64x 제곱은 뭐냐라는 건데,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3차 방정식이니까 해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안 할 거죠? 안 할 거잖아 그렇게.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풀었었습니까? 영인자 소거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x에 7제곱 더하기 64x 제곱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4x 빼기 8로 나눠줘 봐라. 그럼 몫이 있을 거다. 나머지도 있을 거다. 이 소리야. 그럼 식 나누기식 여러분 못합니까? 뭐 다 배웠잖아요.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얘가 0인 거야. x에 그 숫자가 들어가면. 그럼 x에 그 숫자가 들어갔을 때 결과만 알고 싶은데 이 나머지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바로 영인자 소거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차수가 높으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죠. 1, 0, 0. 개수분리법 기억나죠? 조립제법이랑 다른 겁니다.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3차, 2차, 1차 상수. 해보자. 1, 0, 4, 8. 마사 8, 0, 6, 4. 마사. 그 몫은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0대에서 날아갈 거니까. 마사 0, 16, 32. 8, 16, 32, 0. 8, 0, 32, 마이너스 64. 16, 64, 0. 16, 0, 64, 106, 8, 48, 128?
빼주면 128. 야, 이거 뭐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머지가 나오면은 x를 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또 되는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128이래요. 이거 답인 거야.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70번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네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지만 방정식을 풀라고 한 부분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간단히 풀어줄 건데 먼저 얘를 가만히 봤더니 앞에 있는 두 개씩 속에 들어있는 걸 더해주게 되면 뒤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P, Q, P 플러스 Q 요렇게 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세제곱 플러스 Q 세제곱은 P 플러스 Q를 세제곱한 놈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다 배웠죠. P 세제곱 플러스 Q 세제곱 플러스 3PQ P 플러스 Q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 똑같으니까 이놈이 0이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3A 빼기 X B 빼기 X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는요. 이렇게 되니까 뭐 알아서 X에 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고 끝을 내겠지 여러분이. 그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서 3 나눠줄 거고요. 얘들 둘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부호 바꿔줄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2로 뽑아낼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a, x 빼기 b.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0이 있으니까 3 날려도 되고 마이너스 2 날려도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따라서 x는 a 플러스 b, over b over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당식 p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뭐라 하는 소문자 p예요. 소문자 p. px는 4차당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그래서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오메가.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어떤 학생들은 쌤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하면 안 돼요?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요. 이래도 돼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16x 빼기 1 px는 x 빼기 16의 px. 얘를 만족한다. 그때 px는 0의 근의 합은 얼마인가? 이거 능력해주면 이거 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다 더해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px가 뭔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건 뭐 딱 보자마자 그게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x에다가 16 넣어야지. 그러면 왼쪽에는 16 곱하기 15 곱하기 p16이죠. 근데 오른쪽에 얘가 0이 되면서 날아가니까 능력이죠. 나중에 다 해놓고 해 찾으려고 그랬는데 해를 하나 구해버렸네. 뭐 알파라고 해줍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1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는 x 빼기 1 때문에 다 날아가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15 곱하기 p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해 4개 중에서 2개를 우리가 지금 구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지. 이까지는 뭐 웬만하면 풀라 그러면 다 하거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망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들 2개의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px를 x 빼기 2랑 x 빼기 16이랑 p, q, 아래 qx 2차식 요렇게 뭐 생각을 해줄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붙여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조건식을 다시 한번 고찰을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16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6 곱하기 qx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그럼 우변은 x 빼기 16. 잠깐. 저 약분 되겠네. 그 다음. p2x니까요. 여기 2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x 빼기 2하고 2x 빼기 16하고 g가 아니죠. 비웃었지 방금. 성재현. 자, 요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리 한 번 더 할 거 있죠? 딱 봐도 x 빼기 16 날려야 되고. 얘가 2, 여기서 2 나오면 4, x 빼기 1, x 빼기 8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1 날아가고 x 빼기 16 날아가고 남는 애가 4, x 빼기 2, qx는 x 빼기 8, q, 2x 이렇게 남게 되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x에 2 집어넣어 주게 되면 왼쪽 거 다 날아가면서 q4가 0이 되고요. x에 8 집어넣어 주게 되면 오른쪽 다 날아가면서 q8이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q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해가 4랑 8인 거야. 그래서 얘가 x 빼기 2, x 빼기 16 아까 전에 구해 놓은 거에서 x 빼기 4랑 x 빼기 8까지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근의 합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2, 16, 4, 8 그래서 30이라는 답이 나와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